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사단체와 윤리위원회 예비의사가 갖추어야 할 책무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10조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10조는 김은송, 김유진, 김정환, 손준, 신혜수, 이병철, 지용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교찰, 변론, 그리고 참고문헌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한의사 단체와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책무에서 서로 공통된 점을 알아보고 반대로 상충되는 점과 그 절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2번 한의사 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윤리위원회 운영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3번 사회의 기대 의료계의 책무를 위한 한의사 단체의 특별한 산하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알 수 있다. 4번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조사해 봄으로써 한의사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5번 한의대의 실습 수업 과정을 이뤄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할 수 있다입니다. 네. 서론에서는 일단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진료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게 의사로서 지켜야 할 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가 역할을 할 진료 표준이 필요함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표준 수립을 지원하는 것 외에 의사단체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또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의사를 규제하고 징계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의사단체와 윤리위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무 등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사회와 의료계의 상호간 기대와 책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능력의 보장 측면이 있습니다. 능력의 보장은 교육 수련 진료에 대한 전문적 표준을 수립해야 하며 의학 발전과 의료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의사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타주의가 있습니다. 의료 전문직이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환자의 건강을 소홀하는 목적이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인으로서의 역할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덕성과 진실성. 환자와 사회 일반이 의료 전문직 종사자에게 평균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익의 증진. 개별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건의료 향상이 나는 공익을 증진해야 할 책무를 집니다. 다섯 번째, 투명성. 조직의 표준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의료계 외부 인사를 포함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어 운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책무성. 진로 표준을 해당 의사들이 확립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의학 발전과 의료 상황의 변화에 알맞추어서 진료 표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관리와 규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의사가 교육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전문직답지 못한 의사에 대해서는 재교육이나 제재 또는 징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계의 기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사회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는 어떤 책무를 줘야 될까요? 1번, 자율성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진료 표준 및 자신의 양식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독점권. 헌신과 이타주의는 해당 사회가 의료 전문직에게 자율성과 독점권이 부여될 때 상호 호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뢰.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합당하게 부응하였을 때 사회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신뢰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도입과 발전. 의료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해 나가야 하며 의료계는 이런 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합당한 사회적 지위와 보상. 합당한 지위와 보상은 사회의 기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의사단체 역할과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교약을 제정과 공포하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로표준의 수립을 지원하고 진로표준의 정기적 개선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표준에 대한 교육도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건, 의료 형성과 같은 공익에 기여, 의료제도의 건전한 운영, 의료 자원의 비용 효과적인 사용 등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수교육 및 훈련의 주기적 실시와 관리,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교육 지원, 그리고 의사 및 한의사 시험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해원에 대한 재교육, 규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네, 이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윤리위원회 구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의협윤리위원회는 한의회원 7명과 법률 관계자 2명, 시민 소비자 단체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번,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역할 및 설치 이유.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윤리위원으로 선임하여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드러나 회원 의사를 평가하고 규제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회원의 행위를 평가, 규제, 징계함으로써 의료계 전체의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윤리규약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의사에게 봉사하는 기능도 감당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연구. 2번, 회원 및 산하단체 분해 기타 합의단체에 대한 자기수단 및 징계. 3번,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4번, 지부의학회협회 윤리위원회 규정 인출. 5번, 회원 보상 심의. 6번,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입니다. 네, 한의사단체와 윤리위원회 역할과 책무에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문제 회원에 대한 재교육 규제 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적인 향상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윤리규약에 대한 기준 수립과 개선을 지향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으로는 윤리위원회는 의사단체의 윤리적인 기준만을 제시한다면 의사단체는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 지원 등 의사들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실습 수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그의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1번,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중대한 피해가 갔을 때는 이제 학생이라 할지라도 시술의 진행을 저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적인 인간관계 매너를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4번, 환자가 자신을 잘 믿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학생은 자신의 신분을 환자에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5번, 위험한 시술을 시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는 자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교수 또는 선배 의사의 지도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네, 이제 고찰 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조원들이 이렇게 한 명씩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써주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고찰 하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병철 하고가 했던 말인데요. 네, 이병철 하고는 의사단체 윤리위원회가 환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해야지 진정한 의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와 윤리위원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최신 의학의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대처하고 SNS 등을 통해서 의사들, 환자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족감을 최대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진료 표준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 유지하기 위해 의사단체와 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 권리와 사회적 지위는 의사가 의사로서 책무를 다했을 때 보장되는 것이기에 책무를 꼭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의사단체와 윤리위원회는 문제의원에 대한 재교육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보건의료적 향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윤리위원회는 의사단체의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 지원과는 다르게 윤리적 기준만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 단체가 다른 점입니다. 또한 윤리위원회, 의사단체는 의사의 책무 수행이 가능하게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현재 배우는 단계의 학생들에게 미리 의사의 책무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학생들 또한 실습 수업 과정을 통해 표준을 지키는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실습 수업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네, 참고 문헌은 이제 의료윤리학책,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나온 의료윤리학책을 참고했고요. 논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의료 전체 연구소에서 쓴 논문인데 이걸 참고했습니다. 사이트는 여기로 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